2011년에 발생한 한 사건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그루밍 사건입니다. 최초의 만남은 이 여자 학생이 15살이었던 시절에 교통사고로 아주 다리를 많이 다칩니다. 인대가 파여야 될 정도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당시에 이 A씨라는 사람이 42살이었고 여학생에게 접근하면서 연예기획사 난 대표인데 너 연예인 데뷔시켜줄게. 연예인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다친 아이한테? 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한테. 그리고 이 남성은 당시에 법률상에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도 있었고 피해자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2살 어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원에 방문했던 거예요. 또래 여중생들에게 사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연예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너 예쁘다, 연예인 해볼 생각 없니라고 접근하면 사실 요즘 아이들 누구나 관심이나 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여학생이 정보를 캐죠. 가정 환경은 어떤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알아가면서 친근감을 형성하고 어떤 피해자의 어떤 신뢰를 계속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실제로 이 피해 여학생은 부모님 두 분이 매우 아픈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던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이 A씨가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느냐, 병원비 낼 돈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이 없으면 내가 내겠다, 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 중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아저씨네, 연예인 시켜주나? 뭐 이런 식의 관심도 얻었을 거고 좋은 사람인 척 얘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면서 정말 이 아이의 욕구를 이제 충족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라면서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나도 가고 싶다 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연예인들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연예기획사 아저씨 맞네? 그리고 교회라는 또 공간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시사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그리고 별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차에 타고 영화 시사회를 보러 가거든요. 그날 최초의 어떤 성폭력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이 모든 게 사실 만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던 시점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말할 수가 없죠. 부모님은 이미 여러 가지로 병환이라든지 가정 형편 이런 것들로 힘든 상황이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자 A씨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관계는 아주 성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이제 이 여학생 결국 임신을 하거든요.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A씨는 그럼 너 가출을 해라. 대신에 집에 말하지 말고 가출한 것처럼 해서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진짜 가출을 해서 그 A씨의 집으로 들어가요. A씨 부인이랑 아들도 그 집에 있었던 부인은 사실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률상의 부인은 있었고요. 아들도 그 집에 있었어요.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 신고도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아이를 찾아요. 근데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A씨의 집에서 거주하는 딸들을 보고 엄마가 완전 경악을 했겠죠. 그래서 경찰도 이 아이를 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 A씨는 아주 강하게 이 여자 중학생은 지금 아빠의 어떤 가정폭력 피해자라서 내가 보호하고 있는 거다. 내가 여기서 이 학생을 보내주면 폭력 피해를 방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여중생도 집에 오라는 엄마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남아요.
출산할 때까지 그 집에 있게 돼요. 나중에 이 여학생의 인터뷰나 이런 것을 보면 임신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고 결국에는 이제 출산을 하자마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요. 출산할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게 되었죠.